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나서 1년 후에도 주가가 부진한 업체들, 반대로 1년 후에 주가가 좋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결정짓는 기준은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 첫 거래일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무려 7% 넘게 올라서 12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카카오 주가 맨날 50만 원짜리만 보다가 10만 원 단위로 내려오니까 이게 좀 많이 오른 건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분할 전 기준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실시했으니까 60만 원을 돌파한 셈이죠.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 이렇게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과연 향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 액면 분할을 실시했던 종목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면 분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카카오 액면 분할 콘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린 부분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나나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바나나를 살 때는 고민이 됩니다. 한 송이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 식구가 많다면은 이 한 송이를 사서 금방 먹겠지만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조금 먹다 보면은 색깔이 어두컴컴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먹지 못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나나를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되돌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나 한 송이를 바나나 한 개씩 잘라서 판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당장이라도 그 바나나를 살 것입니다. 액면 분할 효과도 이와 같습니다. 주가 단위가 너무 비싸요. 막 50만 원, 100만 원. 자, 그러면은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덥석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짜리 주가를 10만 원 단위로 잘게 쪼개서 유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간 가격 부담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나당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기업 가치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주식들을 10만 원에 유통시킨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싸졌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기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액면 분할의 효과는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두 번째, 가격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이벤트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액면 분할을 실시한 업체들의 액면 분할 전후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68개 기업이 대상이고요. 두 구간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액면 분할을 공시하고 나서 액면 분할 전까지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두 번째는 실제로 액면 분할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후 이 1개월간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보였는지, 그래서 바로 이 칸이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오고 나서 분할 전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칸이 액면 분할이 실제로 실시가 되고 나서 1개월간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 붉은색 음영 칠해진 부분이 바로 올랐다. 자, 그런 의미겠죠. 반대로 흰색 음영은 주가가 내렸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확실히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오고 나서 분할 전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1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케이스가 딱 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오고 나서 분할 전일까지 평균적으로 주가가 한 11%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상승 비율 같은 경우에는 66%가 나왔습니다. 즉,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액면 분할을 실시한 카카오 역시 공시한 날부터 분할 전일까지 주가가 18%나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 액면 분할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이 두 나무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자, 자, 그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살펴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 즉 0.2%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승 비율은 37%입니다. 즉,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는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액면 분할 기대감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기 전까지 주가가 선 반영해서 오릅니다. 근데 실제로 액면 분할이 돼서 거래가 실시가 되고 나면
액면 분할을 기대하고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은 1개월간은 그러한데 과연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보면 어떠냐? 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하고 1년 후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통계 자료입니다. 총 57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래서 분할 후 1년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이 붉은색 음영이 적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주가가 오른 기업이 별로 없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1년 후 평균 주가 상승률은 4.1%가 나왔고요. 상승 비율은 33.3%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1년 후 주가가 올랐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1년간의 주가 변동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액면 분할을 실시한 업체들, 그 기간 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가장 큰 이벤트 하나, 바로 코로나19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1년 전에 액면 분할을 실시했던 업체들은 분명히 주가가 안 좋았을 겁니다. 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막 1400까지 떨어졌어요. 그 시기에 액면 분할을 실시한 업체들은 마찬가지로 이 기저효과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체들. 2020년 4월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 시기잖아요. 이때 대비로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거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반대로 이런 기업들 있죠. 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는데 1년 후가 바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시기.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기저 효과를 제외를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분할하고 나서 1년 후에 주가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평균 상승률이 3.52%,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상승 비율은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기저 효과를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고 주가 상승률, 평균 상승 비율 통계는 거의 비슷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분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도 여전히 하락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액면 분할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가격 착시 현상을 통해서 좀 싸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기업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나서 1년 후에도 주가가 부진한 업체들, 반대로 1년 후에 주가가 좋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결정짓는 기준은 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4개의 기업군으로 나눠봤어요.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 자, 그 중에서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한 종목,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상관없이 그냥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 그 다음에 1년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 그 다음에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1년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 그런 기업의 실적 증가율, 그 다음에 실적 증가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업체 비율을 보니까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열의 7에서 8개 종목이 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코로나 기저효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 자, 이 종목도 10종목 중에 7종목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1년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 보면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그리고 1년 후 주가 하락한 종목 중에서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한 자,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10종목 중에서 한 3종목 정도만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관점에서 봤습니다.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 이거는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200%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몇몇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코로나 기저효과 고려하지 않고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25%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1년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7%, 그 다음에 코로나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1년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평균 증가율이 25%.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많다.
반면에 1년 후 주가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는 실적이 개선된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크게 세 가지 이 기간을 살펴봤었죠. 첫 번째로는 공시를 하고 나서 분할 전까지. 이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액면 분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1개월간의 주가 흐름. 평균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 그리고 33% 종목만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뭐냐면은 액면 분할 전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오르니까 자, 그것을 빌미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이 별로 없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카카오 역시나 액면 분할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1년 후의 주가 흐름,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대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은요, 주가의 긍정적인 이벤트이긴 하지만 기업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이 장기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볼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역시나 카카오의 가치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 것이냐,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실적입니다. 카카오의 실적이 본업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최근에는 구글로부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더니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도 과감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얼마나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느냐. 이 부분들이 바로 카카오의 미래 주가를 결정짓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